자, 정역격을 보겠습니다. 정역격은 우리가 금이죠, 금. 금에 관한 거다. 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역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금에 관한 특성이 나오죠. 금은 뭐죠? 쇳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의 특성이 뭐예요? 금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 이런 쪽에 관련된 직종이 많겠죠. 자, 경신금 일에 생하여 월지에 연결되는 사주 중에 일지에 사유축은 뭐죠? 사유축 금이죠. 사유축 금 삼합 신유술 방구 금 이 서방합이 있기 때문에 화기에 극이 없는 사주. 화기는 뭐죠? 관살이죠. 관살이 없는 사주. 사주를 금기 일행에 왕한다고 하여 정역격이라고 한다. 이 정은 따를 정자에 혁 정역격이다. 자, 금은 특성이 뭐예요? 의리죠. 의리를 존중하고 인의를 겸비하며 책임감. 의리가 가장 맞겠죠? 책임감이 강하고 중인에 발군하여 명예를 높이는 사주다. 검찰, 법관, 군인, 금과 관련된 사업.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숙살직권이라고 하죠. 숙살직권.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직종. 검찰, 법관, 군인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과 관련된 사업 등으로 크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뭐가 있냐면 금과 관련된 건 뭐냐면 이제 주로 회계, 경영 이런 쪽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숙살직권과 특징될 수 있다. 금은 그러다 보니까 검찰, 법관, 군인 이런 것과 인연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가을에 서방이면 신유술이죠. 신유술 금극으로 다시 이 격을 사주에 놓아서 남방 화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화운이 오면 관살이라고 했잖아요. 침범하지 못하면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고 금이 다시 정역에 머물면 더 크게 발복이 된다. 그러나 화관성이 혼잡하게 되면 예술가라든가 출가인 또는 정교인 되는 경우가 많다. 화가 많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토중탕 사주라고 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승도라고 하죠. 승도, 정교인 사주라고 하는데 이 금이 많은데 화가 침범한 경우, 화의 관성이 혼잡한 경우에 이런 예술가나 출가인 또는 정교인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혁격, 금의 강한 왕인데 이게 화의 극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큰 뜻을 숙살직권이라든가 이런 큰 뜻을 두고 살다가 좌절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속을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좀 우리 정신세계라든가 이 화의 기운을 받으면 화가 우리가 앞에 정신문화라고 했잖아요. 정신문화. 그래서 정신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명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조를 자, 먼저 보면 경금일주가 신자진, 수국이 되버린 거 아닌가? 이거는 신자진, 수국이 되면 뭐죠? 이거는 수국으로 되면 이거는 식상이 되니까 괜찮죠? 신자진, 수국이 되면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성이 있죠. 재성은 파격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생목을 또 이렇게 해주니까 완전히 정역을 이루고 있다라고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고 연지의 신금과 일지의 신금에 의해 시지의 유금이 합해서 강한 금국을 이루어 정역격이 이루어졌다. 사주를 살펴보면 금을 극하는 화가 없죠. 오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반갑다. 시간에 특출된 을목이 일간 경금과 합을 해서 화금하는데 금으로 가버리죠. 을경 합을 하니까요. 가는데 이를 방해할 월간의 경금은 상관자수에 생하는데 몰두를 하고 있다. 수생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금생수로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일간이 을목하고 합을 하고 있고 요 경금은 뭐다?
일간하고 합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금생수로 이 자수를 생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강한 금국의 기운을 설기하기 위해서 상관 자수를 용신으로 삼게 된다. 그렇죠? 자수, 신자진 수국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식상, 이 자수가 이 기운을, 왕의 기운을 설기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환국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뭐다? 식상의 운이 좋다고 했죠. 두 번째가 인성의 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상으로 흘러보이니까 이것을 자수를 용신으로 삼게 된다. 운에서 북방수운에서 크게 성공을 이루었고 인운에는 그래서는 강한 신금과 충을 이루어서 운명을 다하겠다. 여기 보면 인신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인목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예컨대 신금이 약한데 인이 강하게 들어오면 뭐라도, 근데 이거는 운명을 다하게 됐다. 이건 좀 옛날 명제도 보면 뭐 걸핏하면 죽었고 그러는데, 현대에서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인목이 들어와도 크게 충을 할 뿐이지 인이 들어와도 꼼짝 못 하는 거죠. 금의 기운이 이렇게 센데 목의 기운이 요만큼 들어왔다고 해서 대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금의 기운이 세니까. 그 원천적으로 또 금은 뭐예요? 목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금이 대들 수가 없기 때문에 충을 해서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사주는 이 자수, 신자준으로 왕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게 참 묘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권명이니까 여자분 사주예요. 자, 경금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사유축, 유축, 사유축 금국이죠. 다 금으로, 축도 금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전부 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화가 있죠. 이거는 정관이죠. 기토, 상관, 아니죠? 식신, 아니죠.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죠? 이거는 재성이고. 근데 이 정화가 있는 게 좀 정화가 뿌리가 없기는 한데 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관살을 보면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안 좋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여자 사주기 때문에 정관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어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사주는 일간이 경금의 지지로 유축 신유 전체가 금국으로 종역격이 구성되었다. 문제는 월간에 투관된 정화인데 살펴보면 축토 위에 정화라 사절지에 자리를 하고 있어 이미 기운을 잃었다. 그렇죠? 뿌리는 없으니까 시간의 을목도 일간 경금과 합해서 금으로 가버렸다. 이것도 금으로 금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두 개 남아있는 거는. 근데 인성도 금을 생겨주니까 문제가 없고, 근데 정화만 지금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화금으로 존재감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주에서 재관, 두 오행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무의,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서 즉 고리무인해서 흉하게 본다. 옛 구결에 신왕무의, 몸은 왕성한데 무의, 의지할 곳이 없으면 위 승도에 의해 비운이가 된 사주이다. 그렇죠? 이 정관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까 이야기했을 때 금에 이 화가 들어와도 승도가 된다라고 했던 게 이 경우는 위승도는 승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 스님이 된 사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앙무의면 위승도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도 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학계획을 보겠습니다. 윤학계획을 보면 임계수일에 생하여 월지, 자 천간에 임수계수가 있겠죠. 임계수가 있고 지지에 또 수국이 있겠죠. 생하여 월지에서 연결되어 사주 중에 지지에 신자진 수국, 삼합이죠. 해자축, 반국이죠. 이 북방합이 있고 그래서 토기에 극이 없는 자, 토는 뭐죠? 관살이죠. 관살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정황격은
극이 없는 사주를 수기 일행에 왕한다고 하여 윤화격이라고 한다. 윤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실윤자 아래야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강을 흘러내려가면서 땅을 적시고 내려가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물에 담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가서 짠 물을 이루죠. 그래서 이 윤화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적시면서 내려가는 수의 성질을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수는 우리가 앞에서 뭐였죠? 지혜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 지와 관련된 걸 보면 되겠죠. 자, 도량이 크고 지혜가 깊고 굉장히 이지적이죠. 그래서 수일주들이 좀 머리가 좋다.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잘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지적인 복록을 누리고 장수하는 사주가 된다. 수는 이제 뭐냐면 장수를 연결되면 수는 우리가 생명의 원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는 말하면 이제 남자로 말하면 정액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여자로 말하면 이 수가 좋지 않으면 이 생리불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는 이제 방광, 뭐 전립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는 주로 생명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가 발달되어 있으면 오래 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윤화격은 자연 강한 수국을 이루게 함으로써 험한 물줄기를 막아줄 토가 필요한데 토가 보이지 않으면 제어할 수 없는 물의 힘으로 만사가 흉하게 되고 만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토가 없어야죠. 토국수. 근데 토가 이제 일정하게 있을 때 우리가 무토처럼 큰 산이 있어서 물을 흐름을 막아주면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론이고요. 지금 전학격에서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어명의 경우는 윤학격을 이루었을 경우 토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이제 윤학격에 여성에게 있어서 윤학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경우 토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토는 뭐냐? 남편이겠죠. 남편이라든가 관. 그래서 이런 여자가 정말 드센 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지시켜줄. 물은 계속 흘러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정처없이 흘러다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도 빈번하게 다니고 이사도 많이 다니게 되고 어떤 직종에서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흘러다닐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토가 딱 막아주면 뭐다? 자기가 정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또 토는 관성이기 때문에 남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집을 가면 이게 또 정착을 해서 잘 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운에서도 서북 수를 만나면 강한 수의 기운을 막을 수 없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수가 수를 만나면 정체 없이 흔들려요. 특히 또 목일주가 수가 너무 많은 경우도 수다 부목이죠. 그냥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저기 뿌리를 뽑혀서 떠다닐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수다복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주로 보겠습니다. 자, 개수일주가 해수, 임. 이게 지금 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신금은 인성이니까 수로 보겠습니다. 다 수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이 있네요. 이거 뭐죠? 재성이 있고, 이거는 뭐죠? 관이 있어요. 재관. 자, 진토가 안 좋게 보죠. 우리가 그 관살은 안 좋게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주는 계수일간이 지지의 해신으로 수국을 이루고 다시 해진으로 전체가 수국을 이루어 윤화격이 구성되었다. 천간에서도 시간, 병화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계임신으로 수기운으로 채워졌다. 사주에서 수기운을 설계시킬 토를 찾아 시지로 진토를 용신으로 삼으려 하나 말이 안 되죠. 이거 지금 설기는 목이죠. 목. 어느 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를 찾아 시지의 진토를 용신으로 삼으려 하나 암장 개수가 있어서 강력한 수기운을 이겨낼 수 없다. 자, 진토 속에도 뭐가 있어요? 진을 개무, 그쵸? 개수가 있다는 얘기죠. 없는 상태이다. 다른 오행에서 용신을 찾는데 해수의 암장 간목이 충분하다. 해수의 해무 갑임 간목이 있죠? 그래서 식상을 흘려야 되니까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 간목이 시간 병화의 기운을 살려주고 병화는 다시 기력이 빠진 진토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반가운 일이다. 운에서 목토 운을 만나 대성공을 이룬 사주다. 목으로 가야 되겠지. 목. 여기는 진토가 설계시킨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극을 하는데 어떻게 설계시키죠? 설계시키는 것은 토를 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대로 놔두긴
놔두긴 할 텐데 가져온 자료라서 일단 이거는 바꿔야겠다. 그리고 해수 속에 있는 해무 갑임 이 갑목을 갑목으로 이 왕한 수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갑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다시 진토를 생한다. 그래서 명예를 빛내준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살이 오면 좋다고 안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이름과 맞지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명절을 보면 자 임수가 신자진 수국이죠. 수국이죠. 토가 있죠. 안 좋죠. 조토니까 그 다음에 임수가 있는데 정임한목 목 이거 목으로 바뀌어버리면 좋은데 좀 이게 좀 미토가 좀 걸리져 보이죠. 자, 이 사주는 일간이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다. 지지의 자진자 수국을 이루었고 연간에 임수가 투관하여 수국이 왕성한 기운을 가져 윤합격이 이루어졌다. 수기운이 왕한 반면에 토의 기운도 월지 미토가 시제 진토와 합했고 월간 정화가 기운을 화생토로 보태고 있어 진토, 암장, 무토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토운에 성공하였지만 금수운으로 흐르면 어려움을 겪은 사주다. 요거는 지금 윤합격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주 같아요. 이 명조가. 금수운으로 흐르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토운인데 왜 지금 계속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전합격은 관살이 오면은 안 좋다고 했는데 관살이 오는데 오히려 좀 좋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육친 전환경신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행하고 육친하고 별도로 맞춰볼 필요, 구분해서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육친 전환경신은 태양환 비급을 따라오는 정환격, 태양환 식상을 따라서 정화격, 정격 이론이겠죠. 재성을 따르는 정제격, 그 다음에 관성을 따라할 때는 정관격, 태양환 인성을 따라 정하는 정관격 등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